안녕하세요. 치유준의 관점 전환 메이커 면접진행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매식형 테크트리 14편입니다. 오늘 주제예요. MZ세대 고객 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부동산 관련된 기사인데요. 금융권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기사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는요, 빌라 전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2030들 지금 피눈물 난다는 기사예요. 야, 면접진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이래요. 지금 2030들이 피눈물을 난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우리가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답변 찾아보는 연습을 할게요. 아니, 분명히 주제는 MZ세대 고객들을 확보하는 방안인데 이거 뭔가요? 아마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의도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와,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금융권에 뭐 관심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금액이 지금 엄청나게 크다. 예. 더불어 피해자 4명 중에 3명이 누구다? 2030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높아진 집값에 어쩔 수 없이 세입자로 들어간 지금 2030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러한 집값 약세에 따라서 깡통 전세 피해자로 내몰리면 셉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한 6개월, 한 1년 전만 해도요. 지금 시장이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지금 2021년 9월 시점은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아마도 금융권 취업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이러한 연계 히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은 이게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흐름은 계속 반복이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히스토리를 조금 알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결국 지금 피해를 많은 2030들이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 작년에 또 재작년에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돼서 이제 2030들이 야, 뭐 어떻게 막 이러다가 뭐 집은 사기는 지금 너무 힘들고 그래, 일단 뭐 전세 한 대 들어가 뭐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깡통 전세, 즉 갭 투자한 집주인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주택으로 많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갭 투자라는 게 제가 뭐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어찌 보면은 내 돈을 적게 들이는 하나의 투자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집주인들이 이러한 갭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지금 2030들이 많이 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집값이 상승되는 시기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시기면 이러한 지금 위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갭 투자를 악용한 지금 임대 사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는 아무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뭐 발표했고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사고들이 많다. 8월 전세 보증금 사고 건수 511건, 사고 금액 1089억 원, 역대급.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이슈로 충분히 지금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단 여러분들이 뭐 일반 기업을 가든 뭐든 사회적인 하나의 중요한 또 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PT 면접이나 이런 곳에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한번 공부해 보세요. 아니, 내가 분명히 듣기로는 아니 지금 부동산 굉장히 좋다고 했고 너도 나도 지금 집을 사라고 나한테도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게 맞나요? 라고 퀘스천을 보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관련 영상을 다 이제 다 정리를 해놔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연계성을 가지시라고.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년 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공부를 하면 이 시장 상황만 알잖아요. 아, 지금 심리적으로 집값이 약간 위축되는 시기네? 그런데 1년 전에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면 비교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좀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1년 전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금융권들이 대출을 막 안 해준다 막 이런 상황들이 막 발생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집값의 90%를 막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심리지수가 무너진 건지,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된 건지 연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면접장에서도 얘기하기가 편할 수 있겠죠.
나 비전공자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가지 히스토리만 알면 1년 전과 현재의 지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히스토리를 익혀보세요.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결국은 지금 뭐다? 집값이 하향되고 이런 갭 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버틸 여력이 없는 갭 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손을 들면 자기들만 피해를 보면 되는데 거기에 전세로 들어갔던 2030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냐면 현실을 알아야 돼요. 현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취준생은 우리가 현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사실 지금 우리가 취업이 급한 거지 부동산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쯤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 번쯤은 뭐 취준의 관점으로서 간접적으로도 한번 좀 느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체 사람들 그렇게 원하는 인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지금 당장 바로 대답할 수 있나요? 물론 바로 대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취준생들이 대답 못할 거라고요. 왜? 나랑 너무 먼 얘기고 얼마인지 내가 알아서 뭐해? 그리고 나는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상관없어. 뭐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하고 일자리가 많이 있는 인서울 중심으로 본다면 중위 아파트 가격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융권에서 누군가 고객을 상담할 때 현실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감각을 지금부터 한번 익혀보세요. 그래서 현실을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요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 중위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이 중위 아파트가 어떠한 숫자가 있는 건지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저는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고액은 허그의 실적 집계가 된 2015년부터 매년 어떻게 되고 있다? 매년 증가가 되고 있다. 사고액이 2016년 34억, 2017년 74억, 2018년 792억. 와, 1년 사이에 보세요. 이게 뭐 얼마야? 10배 올랐네. 2019년에 3천, 5천. 와, 이게 우리 지금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 말부터 2016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승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약간 엎치락뒤치락 이런 사이클을 좀 보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막 완벽하게 막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장 상황이었다. 자, 또한 허그라고 하거든요. 허그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건수가 398건. 그러니까 허그가 돌려준 건수가 거의 400건이죠. 대위 변제액도 지금 830건. 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집주인 대신에 지금 허그가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보증금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사기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럼 이러한 임대 사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왜 저 집주인들은 왜 저렇게 자기 돈도 별로 없으면서 집을 왜 사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저 집을 왜 사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 이겁니다. 이게 아니면 집을 절대 못 사요. 안 사죠. 여러분이라면 사겠어요? 작년에 그렇게 갭 투자 많이 하고 2030들이 미친 듯 영끌한 이유가 뭐예요? 집 지금 하면 못 사. 그리고 부동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투자 자산이냐. 그 인식이 계속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2015년 이후부터. 실패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패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장이 지금 계속 지속됐지만 지금 이런 상승장이 지금 심리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심리가. 그리고 공급이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 앞에는 장사는 없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계속적으로 부동산 이제 상승 시장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지선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뭐다? 이렇게 갭 투자를 한 임대 사기범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무리하게 한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 거다. 그리고 그렇게 세입자들한테 돌려주지 못한 돈이 발생되면은 그거를 지금 허그가 계속 땜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무조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다? 이 영상을 보세요. 이 영상.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과
지방 아파트 시장도 달라요, 여러분. 근데 서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2배 이상 상승한 이유라고 해서 제가 이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걸 보시고, 이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미친듯이 투자했구나. 이 히스토리를 이해해 보시라고요. 이 히스토리. 이걸 정리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히스토리를 알면 나중에 고객들하고 상담할 때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유리할 수 있어요. 아무튼 뭐 쭉 해서 문제는 지금 뭐다? 집주인의 자금 융통 문제로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 잠시 뭐 2주, 3주, 한 달 잠시 텀을 둬서 그 돈을 못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못 한다는 거야. 왜? 집값 상승을 그냥 단정적으로 딱 무조건 올라갈 거야 하고 갭 투자를 그냥 빠바바고 몇십 채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계속적으로 집중된 거죠. 그러니까 전세금 받아 빌라 대고 갭 투자. 1인당 평균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데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악성 임대인은 빌라, 분양업자, 중개업자 짜고 전세 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인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악성 임대인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놈들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거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투자라는 거를 그냥 처음 해보거나 아니면 욕심이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렇게 못 돌려줬어.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진짜 최악이고 진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뭐다? 몰라. 나 몰라. 배째. 나 그냥 이거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돈 좀 전세금으로 쫙 빨아들여서 이거 분양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돈 받자. 나중에 일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있다니까 이런 악성 임대인들이. 배째는 거야. 없어져야지 이거. 없어져야지 않겠어. 처벌 받아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이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미천 삼아서 갭 투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1억의 빌라야. 그러면 한 9천만 원의 전세를 주고 1,000만 원씩 열채 투자. 1억이면 열채 투자. 이렇게 해서 집값이 나머지 빌라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고. 지금같이 이 집값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죠. 얼마나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투자 자산이든 영원한 상승은 없는 거예요. 사이클을 타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진짜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융이라는 우리 이 제도성 그 금융권에서는 뭔가 이러한 대책이라든가 사후 관리, 사정 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비투랑 영끌로 한숨 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게 지금 심각하다니까, 심각해. 뭐 코인 투자도 예전에 그랬고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지금 그렇고 심각해요. 한 번 투자 잘못하면 인생 그냥 진짜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을 취업한다고 한다면 고객의 수익률을 뭘 증대시키는 거 좋아요, 좋아. 근데 전제는 뭐다? 일단 있는 걸 날려먹지 않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잘 연결시켜 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무리수를 띄면 안 돼요. 어떤 영업을 하던 간에. 그러면 나중에 항상 뭐가 된다? 항상 별로 좋지 않다. 나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융권에서 일을 한다면 저는 필수인 것 같아요. 윤리적 책임, 도덕적 책무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나중에 뭐 영업하고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진짜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절대예요, 절대. 고객들의 돈을 지켜줘야 됩니다. 왜? 평생 일궈온 돈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객이 무리하게 투자하고 싶다고 해도 그걸 한번 막아주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게 금융인의 역할이 아닐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2030들이 뭐 갭 투자하고 집 산다?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정의 책임도 매스컴한테 있긴 있는 거예요. 매스컴은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왜? 작년에, 재작년에, 최근 2, 3년 사이에 계속 매스컴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이나 처음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 내가 만약에 거기에 동참 안 하면은 내가 왠지 뒤떨어지고, 나는 왠지 집을 못 갖고, 나는 왠지 주식에서, 수익을 못 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서, 여러분들 진짜 금융권에서 일을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고객들한테 잘 전달해주는 것도, 여러분들 저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러한 이슈들이 막 있고, 심리 지수가 막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맹신하던 청약조차, 사람들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된다고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1년에 그냥 히스토리적으로 제가 관련 영상을 올려드린 걸 쫙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관련 영상만 몇 번씩 보면요. 대충 이때 이랬고 이게 왜 그렇고 지금 2030들이 왜 눈에서 피눈물 나는지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심각한 상황이고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정부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주제로 드린 게 뭐예요? 면접 질문. MZ세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잖아요. 방안. 자, 그러면 그 방안 되게 많겠죠? 아니, 그런데 면접진이랑 오늘 네가 읽어준 거하고 이게 뭐 매칭이 돼?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테크트리 영상 여기 보시면 제가 관련 질문해서 지금 해놨잖아요. 자, 여기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면접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잖아. 이게 지금 경제 지식만 우리가 듣는 게 아니니까. 그럼 제가 MZ세대 고객 확보 방안을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지금 2030들이 지금 힘들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런 전세금 비상, 전세 사기, 부동산 관련된 사고, 코인 투자 사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 이런 MZ세대하고 2030들한테 제도성 금융, 즉 여러분들 은행을 취업한다. 그럼 이 은행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일어나지 않기 위한 교육이라던가 시스템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어떠한 체크 확인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저는 기업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러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은행과 부동산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준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한 걸로 우리는 MZ세대를 어떻게 고객을 유입시키겠다. 은행별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질문도 되지만 오늘 얘기한 이런 주제가 다른 질문을 본다면 최근 이슈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얘기 해도 돼야 안 돼요? 해도 되는 거예요. 되잖아요. 무조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금융권 면접에서 향후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에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관련 영상 5개만 보면은 어느 정도 정리한 대답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 지금 상황에선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도 힘들고 주식 시장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취업을 한다. 은행에서 조금 많은 안정성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약간 투자 성향이 있는 상품. 그 상품이 나는 왜 좋다고 생각된다. 근데 그냥 무조건 그 상품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시장 상황을 살짝 얘기해 주면서 거기에 금융상품에 대한 약간의 장점을 얘기해 주면 이 친구는 산업에 대한 관심도 있으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작심월 매식경 14편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부동산이 취준생들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지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풀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막 하려고 하시기보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고 여기에서 소팅해서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을 만드시면은 훨씬 더 질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3개 중에 하나